카카오의 흐름이 뭐 네이버와 함께 포탈 기준에서의 긍정적 흐름이 연출이 되어 오다가 오히려 이제 그 시장 급락 부분에 보호가 되는 흐름이 됐어요. 뭐 다시 얘기한다면 일단은 카카오의 기준은 현 정부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됐었죠. 물론 카카오가 잘못한 거죠. 카카오가 잘못한 거고 뭐 현 정부의 정책 기준에서 잘못한 부분을 뭐 고쳐 나가야 되니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인정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은 인정돼서는 안 되죠. 계속 그 발전이 돼야죠. 우리나라도 뭐 아시다시피 쪼개기 상장 회사를 뭐 과하게 쪼개서 상장을 한 이후에 그대로 잘 이끌어가면 좋은데 뭐 카카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비단 카카오뿐만 아니라 SK그룹주에서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그 부분을 쪼갰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신규 상장 이슈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슈팅을 뭐 준 쪽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카카오 쪽 같은 경우에 이슈 범위 놓고 보시면은 뭐 최근 이슈는 그 계엄 아까 저 탄핵이라고 그랬나요? 뭐 정신 없어요 저도. 비상계엄이 이슈로 형성되기 이전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카카오의 최근 이슈는 뭐 요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뭐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들,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재차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이버의 수급이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4%대 초강력한 매수,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쌍끌이 매수 1위. 그렇게 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러니까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이슈를 새롭게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후자에 가깝죠 사실은. 왜냐하면 극대형주의 단기 이슈 부각돼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오늘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인 강세를 띠던 과정의 흐름에서는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강세를 띠니까 왜 올라? 아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이 해석이 더 맞아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은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의 슈팅 범위들이 다 나왔는데 결론은 뭐 수급이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온 거는 카카오예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쪽의 기준도 유통 물량이 한 3%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액티브 쪽에서 슈팅을 주니까 움직임이 17%까지 확장이 됐겠죠. 카카오 오늘이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는 날인데 오늘의 수급의 이제 성향이 공매대차 상한 부분의 물량이냐 아니면 순수한 추가 매수냐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여주면서 이 거래가 유지되면서 흘러간다면 카카오 그룹주들의 전반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사인을 멈추고 있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들이 뭐 솔직히 우리가 뭐 어린 꼬맹이들처럼 소설 쓰듯이 야 이게 있잖아요. 정권이 뭐 바뀌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탄핵도 쉽진 않아요. 뭐 정치적인 나이가는 얘기 자체가 민감해서 잘 안 하려고는 하는데 뭐 비상계엄 황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그것도 황당한 내용이지. 그래서 뭐 또 탄핵이 된다고 해서 카카오 그룹이 그러면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현 정부가 무조건 괴롭혔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뭐 각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들 그게 뭐 정부가 힘을 잃는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수사해왔던 부분을 아 이거 뭐 아니야 뭐 봐주기 들어간다 그게 더 후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녹화까지 할 정도면은 관심을 더 크게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슈팅이 나와서뿐만 아니라 이 초기 단계 슈팅이냐 아니면 오버슈팅이냐 오버슈팅이어서 눌리고 쉬어갈 거냐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의 기준은 어떤 명분이든 그 명분을 바탕으로 거래를 실어놨고 그 거래에 실어놓은 부분에 있어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정점일 거냐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될 거냐, 그 기준이에요. 이게 정점일 거냐, 스타트가 될 거냐. 뭐 무슨 뭐 시가총액 1위에 놓여져 있는 24조짜리에 24조까지 올라왔던 알테오젠의 경우도 하루의 변동률이 3%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의 기준에서도 얘 20위 안에도 못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의 기준에서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뭐 시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뭐 저평가 아니죠 지금. 저평가 아니에요. 뭐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포탈의 기준이다 할지라도 또 포탈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크게 돼 있죠.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우리 기준에서는 27일 날 검색기에 떴어요. 그래서 이제 38,000원 정도 기준이 돼 있고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기준에 12월 4일 날 슈팅 뭐 이슈 부각되고 어떤 성향의 물량이든 아예 들어와서 얘가 슈팅이 나오니까 그룹 전체의 해석이 긍정적으로 일단 오늘 당일 기준에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수급은 보니까 보여지는 수급은 카카오 정도에서이고 나머지는 뭐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이 한 3% 수준뿐이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저평가 아닌 상태에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이러한 내용은 전부 심리. 그 심리가 그냥 뭐 사람의 심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멘텀, 호합제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들어오느냐. 메이저가 안 들어오는데 그럼 이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수베타시스의 어마어마한 물량 3%에 가까운 2.5%대 물량을 기관은 사고 기관이 고르게 샀죠. 사모펀드도 막 70만 주씩 사고 그것을 외국인이 내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손바뀜에서 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2,500만 주 막 이렇게 터진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급이 있고 변동성이 확장되면은 어찌됐든 어느 방향으로든 튈 거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야. 아래로 튄다, 음봉 떨어진다고 안 보면 되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이 부딪혀주면서 카카오가 갖고 있던 무게감 대비 변동성이 확장이 됐어요. 거래가 수반됐고 마감 이후에 수급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면 땡큐하죠. 지금 프로그램에서 한 40만 주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평상시 들어오던 물량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슈팅이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 플러스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있다. 기간도 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최근에 그랬고. 그래서 그 수급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심리를 바탕으로 한 수급으로. 이미 이렇게 노출돼 있던 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걸 알고 이렇게 미리 변동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못 움직이던 종목의 기준에 변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자체가 개인들이 흥분해서 움직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 화면이 이거예요. DB증권의 요 화면. 그죠? 그래서 DB증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권사 HTS 기준에서 윤정두가 이제 수식 넣어드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서 DB증권 본사 금융공학도 출신 시스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요 금융 부분도 어쨌든 그분들이 제가 드린 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굉장히 많은 수식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 가지 수식인 거죠. 네 가지 수식. 그러니까 S 같은 경우 3천억에서 1조짜리 기준 오늘 같은 날 대상홀딩스의 상한가 기준은 이제 AI 쪽으로 국한돼서 설정이 되어져 있고 1조 이상짜리는 930, 1000, 1300, 1500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1이라고 써 있는 걸 이제 새로 수식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거래대금이 월등히 높을 때 하고 지금 이제 20위 안에 거래대금이 1,000억도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거래대금 1,000억도 안 되는 날. 20위 안에 그러니까 900억 원대 거래대금 가지고도 20위 안에 들어온 날이 지난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수식을 좀 바꿔드려야 되는 그래서 V-를 설정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네 개를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하나 밑에 카카오 펩트론 이렇게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네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네 가지 뭐 각각 두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안 나올 때 한두 개, 많이 나올 때 이번에 슈팅 나오는 날, 슈팅 나왔을 때 그때 뭐 15개씩 나왔어요. 원체 낙폭이 심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15개씩 나오더라도 정리가 좀 됐었죠. 어느 거 사고 어느 거 안 사고 뭐 이런 기준. 그래서 검색기에 대한 교육 부분도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해드릴 거고, 기초교육은 이번 달에 무조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교육 플러스 실전교육 미리 이제 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학생지 TV 그 도서 자료 드립니다. 종목 검색해 드립니다. 도서 자료도 중요한데 종목 검색해 드립니다. 꼭 아우러서 이제 뭐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미팅할 때 기준점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팝업창하고 전부 다 만들어서 결론은 다음 주 일주 정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야 이제 16일부터 교육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눈 한번 깜짝하는 사이에 날짜 훅 지나가요. 강의하셔야 될 분들은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요 HTS상에 이렇게 뜨는 버전하고 그래서 요 기준이 29일 날 같은 경우에 카카오가 진입 이후에 48,000원까지 올라오면서 3.95% 진입 후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입 그 가격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간에 얘네들 네 종목이 네 명이 아니라 네 종목이 나왔다. 그 부분이 27일 날 38,250원, 이건 모바일 버전 핸드폰에서 캡처한 거고요. 얘도 29일 날 핸드폰에서 캡처했는데 41,100원이 아니라 이날 38,950원에 포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슈팅. 그러니까 38,000원, 38,950원, 또 12월 2일 날 추가적으로 또 뜨면서 41,600원 아니지. 44,50원에 또 뜨고 또 슈팅. 그렇게 해서 4일 날까지 오늘까지. 오늘도 44,600원에 떴나요? 아닌 것 같은데 43,150원에 떴네요. 뜨고 지금 탈퇴 이후에 재진입 탈퇴 여기서 횡보예요. 단순 논리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됩니다만 추이 추세 부분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추이 추세라서 이게 이제 정점이 될 거냐 그것을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27일 이후부터 해서 24% 올랐어요. 적은 등락률은 아니죠. 적은 등락률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차트를 볼 거고요. 그리고 아름아름 수급은 이제 10만 주 정도 더 들어왔는데 상장 주식 자체가 4억 4천만 주, 4억 4천 4백만 주 수준, 44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 정도 45만 주 들어왔다고 해봐야 0.1%뿐이 안 돼요. 0.1%의 슈팅이 9.66까지 나왔다. 그리고 눌려져 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 좀 검증 받아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검색기 설명드렸는데 나도 검색기를 좀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윤정두는 대단하네. 지금 오늘 기준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전체가 힘들고 공포 패닉이 앞서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나 반등 안 줘도 되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윤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카카오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우리 종목군들 낙폭이 심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찾아오시든 어제 새벽에 비상계엄 관련돼서 야간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간 실시간 그 스트리밍 방송 장 끝나고 스트리밍 방송 올릴 때에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썸네일 개판, 안에 내용 개판, 제목 개판 되겠어? 그냥 종목 하나 그냥 올릴 때 너무 바쁘면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 하고 스트리밍 방송 올리면서 썸네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 그냥 앞전 썸네일 그냥 그대로 갖다 박아서 올려버려 안 돼요. 강의도 듣고 종목도 받고 증시 1+1 뭐 그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제 새벽에 뭐 전화 위복이 된 거일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스트림 방송 짜증이 확 밀려 들어와서 제목도 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제가 다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찍 끊어버렸어요. 끊고 방송 22시 방송하는 사이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동하고 비상계엄 그때부터 계속 방송을 했어도 되는데 뭐 세팅하고 뭐하고 하면서 결국은 1시 30분에 방송을 시작했죠. 원래 한 12시 반, 12시 정도에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했으면 더 큰 이슈 또 더 큰 뭐 클릭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 꼭 보세요. 이 영상에서 금리 또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환율, 금리 전부 말씀드렸는데 환율도 뭐 우려되는 상황 아니었고 그게 이제 계엄령이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쉽게 돌려놨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뭐 국내 증시 부분에 있어서 낙폭을 줄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미국 쪽에 우리 ETF 상품 6%대 하락해서 이제 1.59% 하락으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음, 조목조목 설정을 잡아서 말씀드렸죠.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향후에 이런 일이 뭐 50년 이내에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뭐 어찌 보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끝나줬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그거는 끝나줬잖아요. 그죠? 잘 마무리가 된 거긴 해요. 사고는 터졌던 거고. 근데 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좀뭐 미묘한 차이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만약에라도 국회에서 긴급적으로 190명이 뭐 참여하시고 거기 뭐 국민의힘이 14분 들어오신 건가요? 어찌됐든 190명 참여해서 190명 전부 다가 이거 반대 해제해 뭐 요 부분이 만약에 안 됐다 계엄령 뭐 특전사가 진입이 들어왔었나요? 거기서 이제 뭐 막고 제재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됐다 할지라도 글쎄요, 새벽에 설정해 드렸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여간에 지금 뭐 굳이 설명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고 지나간 내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직접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JYP 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군들 또 지금 맥없이 무너져 있는 방산 그나마 반등을 좀 모색하는 과정에서 뒤틀려 버린 방산 그런 부분들도 또 현대로템도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부분도 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본격적인 뭐 슈팅이 나오나 했더니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 JYP, 네이버 이런 종목 다 들여다보시면 뭐 무난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유튜브에 오시면 작년 10월 말에 KBS 원이올라에서 방송해드렸던 뭐 저 때만 해도 저 당시 기준에서만 2차전지 정리해서도 거의 뭐 폐가망신 수준까지는 안 되잖아. 어쨌든 교육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도저히 벅차다 안 되겠다 하시는 경우는 뭐 검색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결국은 뭐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하셔서 뭐 오늘 같은 날 시장 무너져 있는데 우리라고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외부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함께 하셔서 그래도 혼자 또 혹은 희한한 쪽에 엉뚱한 이상한 전략 들으셔서 낭패를 보시기보다는 그나마도 제대로 된 시장 주력주 그리고 명분이 있는 종목 기준에서 수익 내시는 쪽의 기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을 올려놔 드렸고
지금 이제 50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이 좀 더 실렸어요. 먼저 이제 카카오 29일 날 같은 경우에 장중에 요 수급에 대해서 매도 부분에 대해서 21만 주 쌓이고 6만 주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맙다는 거예요. 거래는 굉장히 터져 있고 29일 날 500만 주 이제 딱 터진 흐름, 또 12월 2일 날 또 500만 주 터진 흐름. 근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20조가 채 안 된 시점인데 20조에 달하는 종목에 하루에 뭐 2천억 가지고 10%에 달하는 그런 슈팅을 기대한다. 최소 7에서 10%그 내용 그대로 녹화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 주 마감 때까지는 그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조 단위까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수반되면서 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매수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제가 큽니다. 만약에 수급은 더 들어오는데 46,000원 정도 공방에 나오면 그러면 거기서 매수세를 낼 거고 위로도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근데 저 슈팅을 프로그램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100만 주 단위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위에서라도 따라붙을 그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는 좀 눌려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한 발짝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난 그 23년도 11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날짜만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겠지만 11월 11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페이도 공략을 했었고, 근데 카카오가 그때 거래대금이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요. 카카오가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슈팅이 나오니까 이제 눌려 있을 때 45,000원대 중반 또 후반 요때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까 고민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좀 남긴 하죠. 근데 아니야. 설명 다 들어보시고 마저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거래대금이 1조의 기준의 거래대금이 터졌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저 고점 시가총액 쪽에요. 장중에 3위까지 올라갔던 시점입니다. 2위.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사실은 격차가 있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쪼개기 상장부터 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니까 한류가 대단해요. 웹툰이 끝내줘요. 또 엔터주들하고 같이 뭐 한류 열풍에 편승해서 성장성을 더 확장시킬 겁니다. 별의별 내용. 주가 오르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수급 들어왔다가 저 과정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과정인데 오버슈팅이었고 저때 이후에 거래대금 1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대금 1조 수준의 거래 거의 이제 1조 전후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3년 하반기에 7월 1일 이후에 1조의 거래대금 터진 종목은 삼성전자 빼고 두 종목뿐이 없거든요. 현대 로템의 8월 20일, 그리고 카카오의 11월 11일. 그때 각각 1조씩 터뜨렸습니다. 그 두 종목이 유일하게 1조 터진 종목이에요. 이거 보시면 얼마예요? 11일 날 1조 딱 넘기죠. 기억력 기가 막히죠. 근데 기억력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거래대금을 중요시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1조를 넘긴 거래대금 1조를 넘긴 23년 하반기는 종목이 없었다. 두 종목 딱 이해하고 8월 20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대로템 기준이 23년 8월 20일 요 두 종목이 딱 1조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어떤 그 흐름의 기준이 되냐면 잠시만요. 1조 넘긴 게 현대로템 23년도 역시 기억력의 한계가 오네요. 윤정도가 틀렸네. 그죠? 23년도 하반기 두 종목인데 카카오하고 현대로템으로 기억했는데 현대로템이 아니네요. 23년 하반기 기준에 1조를 터뜨린 적이 없네 현대로템이. 하여간에 나중에 기억나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카카오의 기준에서는 딱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1조 넘긴 그 종목군의 기준에서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22년이지 22년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 23년, 22년, 11월 11일. 좀 정신이 없어. 어제 저도 4시 반까지도 자료 올려드리고 했잖아. 22년 11월 11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2차 전지 슈팅 나오면서 3월 달 들어서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고 그래도 1조가 안 나왔어요. 3월 달 들어가면서 작년. 그리고 22년 11월 11일. 그죠? 그리고 현대로템도 22년입니다. 22년 8월 20일인가. 그러니까 22년 하반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응? 그래서 8월 20일인가라고 그랬죠. 8월 24일이네. 24일 하고 싶더라. 어찌됐건 요 8월 24일 요쯤에 얘도 딱 1조 넘긴 거예요. 22년 하반기에 그래서 1조 넘긴 건 딱 2종목뿐이 없다. 저 당시 기준에 22년 하반기에 2차 전지도 저때 반짝했어요. 누구 때문에? LG 엔솔이 70% 올라왔습니다. 22년 하반기에. 70% 올라왔는데 그가 70% 올라오면서 LG와 삼성 SDI도 70%씩 올라왔어요. 그럼 에코프로나 이런 애들은 무지하게 올라와야 되잖아. 아니야. 에코프로 그때 한 150%뿐이 못 올라왔고 나머지 2차 전지 이렇게 슈팅 나온 거 없었고 금양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우리도 매매를 했어요. 금양을.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기준에 이제 거래되면 급감해 있는 상태라서 주식 수가 금양이 4,500만 주, 뭐 4,200만 주, 4,200만 주, 그 정도였는데 전환사채 발행한 게 이제 그 행사된 게 4월 달에 800만 주가 들어왔고요. 5,000원 미만에서. 그거 800만 주 해먹으려고 그렇게 세일즈를 한 거지. 발포제 업체 전혀 상관없는 2차 전지를 우리도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고. 지금 실체도 없죠. 결국은 박순혁이 앞잡이 세워놓고 주가 조작하면서 선대인이 거기서 또 선행 매매하고 비공개 재료 이용해서 지가 먼저 사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막 뿌려대고 그렇게 해서 불과 한 1년 사이에 몇백억 벌어버렸더라고. 하여간 그 얘기는 나중에 뭐 해드릴 때 해드리고 그 하반기에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LG 엔솔의 70% 슈팅은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그래요. 그래서 유동 비율을 MSCI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유동 비율을 늘리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당시 기준에 2위, 하이닉스가 3위였고 2위였는데 LG엔솔의 대주주 지분 LG화학이 81.84%를 갖고 있는데 그게 보호예수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풀리면서 어차피 안 나올 물량이지만 풀리면서 유동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규 종목을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을 신규 종목 얘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거든요. 8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저 당시에 시가총액 8위의 비중을 다 줘버리면 저 고점 대비해서 80%씩 밀려내라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 또 클래프튼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더라도 절대 이 비중만큼 다 주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LG엔솔은 이제 22년도 하반기에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인덱스에서 비중 높아지고 코스피 200 비중 그러면서 그쪽 수급이 LG엔솔을 70% 자연스럽게 들어올릴 때 LG화학, 삼성 SDI가 들어올려진 거죠. 그런데도 1조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금량이 그 3천억일 때 우리가 처음 들어갔어요. 3천억일 때 얼마는 7천원 정도 하고 있을 때 상한가 연속 2방을 줬거든.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박순혁이 MTN 이런데 3% 이런데 돈 내고 방송 나가서 그렇게 해서 슈팅 나오고 걔가 4만 원 초반까지 왔을 거예요. 10월 달에 11월 9일 날일 겁니다. 4만 원 초반까지. 그게 최고점이에요. 11월 9일이 금양이 그 당시 기준에. 그래서 그때가 한 3조까지 땡긴 거예요. 미친 듯이 땡긴 거죠. 그랬는데도 1조가 안 났어요. 일자별 기준에. 22년도. 미친 듯이 거래 터뜨리고 여기서부터 장난치고 터뜨린 거 원통형 배터리. 이때부터 박순영이라는 인간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애가 거짓말 해가면서 얘를 12조까지
우리나라를 매개 살릴 기업이라고 거품을 물고 유광지 형님이라고 불러가면서 일면식도 없었어. 유광지 회장하고 이제 대학에서 만난 게 아닌데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10월 달에 11월 달에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 날 4만 1,500원 전날이 윤정도 생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했었고 그래서 저 수익을 아주 뭐 꼬리 달고 내렸으니까 우리는 전략 매도죠. 그죠? 꼬리 달고 이때 장중에 좀 밀렸었거든. 상한가 한호가 모자랐고 그 다음날 몽골 이슈 불거뜨려 놓고 장 끝나고 공시에 나왔거든. 이게 여기서부터 선대인 이런 애들 다 선행 매매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 몽골 왜 갔겠어요? 계약 따올 겁니다. 그 자체 불법이야. 근데 금융당국이 손을 안 댔죠 이럴 때. 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700억짜리를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상한가 두 방 날릴 때 이때 3천억 원대의 종목을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전환사채 800만 주를 5천 원 미만에 행사하고 그중에 30%를 유광지 회장이 쥐가 다 먹고 그거를 윤정도에게 아니라 한겨레에서 다 깐 거예요. 23년 초에. 근데 비이성적으로 이제 2000년 슈팅이 배터리 3사가 아닌 별 희한한 에코프로 그룹주 이런 데서 슈팅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묻힌 거죠. 너무 광풍이 불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선대인이 그 몇백억 해먹은 거 다 뺏어야 되는 거야. 어? 범죄 수익 다 압수해가지고 사회 환원해야지. 그래서 41,500원 찍고 3거래일 만에 이틀이죠. 이틀 만에 고점 대비 한 40% 빠진 거 이게. 40% 가까이 빠진 거죠. 그러고 나서도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5천억이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해가 되셔야 돼. 거래 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를. 그러니까 규모가 이때 당시 4만 원이면은 이제 시가총액 한 아까 제가 3조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5천만 주 정도 된 거니까 그러면은 한 2조 정도. 그거를 12조까지 땡깁니다 또. 12조까지. 박순혁이 앞세우고. 지금 얼마예요? 1조 6천억. 거래 대금이 없죠.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7월 26일 날 또 작년 10월 말 전부 매도하라고 그렇게 악을 쓴 겁니다. 거래 대금이 없죠. 똑같아요. 에코프로도. 결론은 카카오 얘기하다 그 말씀 드린 게 카카오에서의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20년 이후에 저슈팅을 주고 지금 뭐 NH도 5년치가 아니라 이젠 7년치 수급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매집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때 네이버를 주력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 네이버를 주력으로 갖고 있다가 카카오도 이제 눈에 띄는데 네이버를 주력으로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 수급 들어온 이후에 코로나19 때 들 빠지고 슈팅이 나오는데 수급이 꼬였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일찍 팔았어요. 윤정도는. 어디서 팔았냐면 요 자리에서 다 팔았어요. 네이버도 요 자리에서.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LG화학을 산 거죠. 그러니까 얘 이 슈팅만큼 그 당시 기준에 엄청난 슈팅을 냈어요. 다만 얘가 이제 고점이 6월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가 1월 고점을 찍고 하이닉스만 3월 고점 찍었다는 거. 그 차이인데 지금의 기준은 중간에 이제 22년 11월 달에 한번 카카오 그룹주를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1조의 거래대금 터진 게 그게 정점에 또 거래대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카카오뱅크의 단기적인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기도 했는데 원체 낙폭과대였으니까. 근데 그 거래가 이 거래가 확장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지 못하면서 또 수급도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미끄러졌던 거죠. 6만 1,000원에서부터 5만 1,000원. 적지 않게 밀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이 일부 들어오면서 슈팅이었고,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은 흘러가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계속 들여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봉 기준에서는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거래는 일단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지금 40%인데 어찌 보면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을 비교하면은 그 수준이 뭐랄까 뭐 대단한 흐름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슈팅 변동률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슈팅이 굉장히 큰 상태여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불편함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수급은 들어와, 이슈는 불거져 있어, 기업의 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다. 수급은 들어와, 거래는 터져 있어. 여기서 엄청난 오버슈팅이 아니더라도 아름마름 추이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수급 범위는요, 9월 달부터의 누적 수급인데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뭐 수급 범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거는 빼야죠. 마감 이후에 그때 봐야 되니까 지금 장중에는 추정치라서 어려워요 확인하기가. 그리고 9월달 며칠부터인지 정확히 볼게요. 수급이 딱 들어오는 날짜부터 개인들에게 물량이 빼앗겨지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게 9월 11일이네요. 그죠? 9월 11일부터 해서의 누적 수급을 한번 놓고 볼 건데 보시면은 800만 주 정도니까 2%입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수급이 꽤 들어와 있겠죠. 오늘. 그래서 3%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는 뭐예요?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경우는 해칭 물량들, 그러니까 ETF 상품, ELW 상품, 뭐 ELS 상품, 뭐 이런 물량이 이제 해칭 물량들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이제 지금 추이가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추이가 굉장히 좀 강화돼 있어요. 강합니다. 지금 네이버도 좀 많이 오늘 눌려 있긴 합니다만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에 수급 강도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슈팅이 나오는 과정에 금융투자 쪽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인데? 금융투자의 역할은 일단은 상품, 신규 상품, 신규 상품, 시장에 관심이 많은 업종군에 새로운 상품들이 노출이 되니까 그 신규 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 그 부분이 이제 수급 개선 폭으로 연동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계, 그 다음에 좀 중기 추세 기준이 놓여져 있는 연기금, 그리고 단기 정량도 가지고 있는 투신. 여기 이제 사모펀드가 뭐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은 사모펀드가 형성이 되든 금융투자 쪽에서 여기는 조금 더 들어오면 좋죠. 형성이 되든 그렇게 된다면 수급 범위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것까지 하면은 오늘 400만 주가 들어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최소 뭐 200만 주는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쌍끌이로. 200만 주면 0.5%, 그럼 2.5% 정도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이버 쪽을 그래서 좀 더 무게감을 두는 거고. 그래서 이쪽의 경우는 뭐 10월부터 11월, 9월부터 자를까요? 차트를 24년 전체적으로 잘랐을 때도 뭐 이쪽에 24년 전체 수급이 이 수급을 이렇게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24년. 그리고 그러면은 주봉은 일단 10월부터 4분기부터 자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는 이제 뭐 지금 장중이라 마감 때 변동성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또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수급 범위도 이제 지금 자르려고 했는데 뭐 마감 나오면 그때 이제 또 마감 때 거까지 해가지고 자르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 부분에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기초교육은 캔들부터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한다 했는데 장학형이란 망치형의 기준이 정확히 여기서 떠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없으니까 어떤 패턴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얘도 망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중에서 자칫 잘못 배우면 이걸 다 망치라고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슈팅 나오지 않았냐? 아니야. 여기서부터의 슈팅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늘 같은 날 밑에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뭐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코멘트 드렸잖아요. 야, 이거 매수를 해? 매수까지 해도 돼? 매수까지 할까? 우리 것도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오늘 녹화할 겁니다. 교육 들어갈 겁니다. 이 기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 뭐 11월 달 것부터 보면은 저게 뭐 의미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월 이후에 주봉 10월 이후로 보죠. 10월 이후에 주봉으로 보시면 장악형이 완벽하게 떠줍니다. 여기서는 이걸 망치로 인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거래대금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은 이 정도 수준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망치형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망치로 볼 거냐, 이제 그 다음 범위에 장악으로 볼 거냐. 장악에서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장악 확인형으로 보면은 거래는 이제 실린 겁니다. 그게 이제 11월부터고 12월에 지금 이 거래일 뿐이 안 됩니다만 거래대금 월등하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갈등? 이게 스타트냐라는 부분. 어찌 보면 지금의 범위가 바닥에서부터 40%나 올라왔고 평상시 캔들 대비 월등히 커져 있고 야 이거 오버슈팅인데 꺾이면 죽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여기서 사라 하지? 수급이 뒷받침돼 있잖아요. 명분이 있고 네이버와 같이 움직이는 명분, 그 명분이 있는데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네이버보다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비상계엄 한 방에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쪽에 집중이 된 거죠. 그것을 명분으로, 그것을 이슈로 메이저들의 슈팅이 들어오다 보니 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3만 주뿐이 더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4만 6천 원 이하에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게 얼마였어요? 그때 들어온 게 35만 주였어요. 4만 6천 원 이하에 35만 주. 그리고 들어갈까 갈등 했었던 기준이 45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4만 6천 원 그 중간 공방을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만 주 정도 수준에서 4만 6천 원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업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결국은 뭐 큰 꼬리는 아니지만은 꼬리를 달고 밀고 내려오죠. 고점 찍고 나서 이제 1.5% 눌린 부분은 손바뀜이 됐든 단기 차익 실현이 됐든 뭐 45만 주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2만 5천 주 이런 단위로 매수세를 주면서 50만 주로 훌쩍 넘긴 거 아닙니까? 13,000주 뭐 이렇게. 50만 주, 54만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54만 주까지 들어왔던 물량이 51만 주예요. 54만, 55만까지 들어왔네. 55만까지도. 그죠? 55만 주에서 얼마? 3만 5천 주가 나가다 보니 그게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일지 57만까지 들어왔었네. 그게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일지 아니면 손바뀜일지. 사는 쪽은 57만 주까지 위로 쌌어. 한 명이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파는 쪽이 뭐 팔았을 수 있죠. 그러면 일정 범위 눌려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매수가 또 딱 들어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프로그램만 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프로그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예를 들면 요 추세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지지선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는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우리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수급 논리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사주느냐, 밀리더라도 사줘, 뭐 그런 기준점들. 또 이렇게 줄 거놓고 추세가 아닌 이렇게 횡으로 줄을 거놓고 여기가 지지돼야 된다라든가 직전 저점이 지지돼야 된다라든가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야 되겠지. 그럼 오늘 슈팅을 준 쪽이 사주든 새로운 쪽이 사주든 어떤 수급이든 들어와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 라인으로 그려서 대처를 할 거냐, 아니면 직전 저점, 아니면 한 단계 더 직전 저점 이렇게 잡아서 대처를 할 거냐, 그것만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만 명확하면 된다는 거죠. 기준만. 네?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의 기준은 지금 4만 6천 원 공방이 다시금 나온다 하면은 수급도 프로그램도 50만 주 정도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눌려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뭐 57만 주, 60만 주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은 4만 6천 원 위에서도 편입. 만약에 그렇지 않고 툭툭툭툭툭 눌려져 가지고 눌려져서 4만 6천 원 공방 나오는데 왜 4만 6천 원을 고집하느냐? 지금 수급 정도가 4만 6천 원 공방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추가적인 위에서 매수 매도가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있었죠.
개인들 몇백 주가 아닌 만주 단위 그 물량들이 손바뀜이 있었죠. 그 손바뀜 기준에서의 힘의 겨루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사는 쪽이 떨어지는 물량만 받을 거냐. 파는 쪽이 집어던지는 매도를 할 거냐. 파는 쪽이 걸어놓고 매도할 거냐. 그것을 이제 나머지를 보고 기준을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봉 뭐 기준에서도 저 추세 라인, 추이 라인을 놓고 볼 건지 아니면 뭐 직전 저점 볼 건지. 근데 저는 지금 어느 걸 잡은 거예요? 추세 라인 정도로 잡은 거죠. 그렇게 해서 46,000원 공방에서 뭐 조금 눌리든 그럴 때 기준에 설정 범위를 보겠다. 그리고 거래량은 이미 이제 터져 있기 때문에 꼭 50만 주 아니어도 돼요. 뭐 30만 주 정도 터지고 양봉이면 뭐 여기서 크게 꼬리 달리고 내려오기보다는 추세 강화가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직 시그널이 지금 꺾여져 있는데, 꺾여지고 데드도 나와 있는데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돌려지게 되면은 영선 위에서 그러면은 꺾임이 윗방향으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꺾임이 윗방향이다라는 거는 그럼 두 개, 영선 위에 꺾임이 윗방향이다. 그럼 매수 신호 두 개가 잡히는 거예요. 총 세 개의 신호 중에서. 그래서 뭐 영선 이하로 뭐 왕창 내려가더라도 수급만 뒷받침돼 있다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보고 있어요. 종목별로, 우리 종목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신경도 쓰이고 우리 종목군들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이제 수반되고 영선 돌파하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 돌파하고 거래 수반되고 슈팅 나오고 여기서도 캔들의 장악형부터 해서 장악 확인형, 장악형 뭐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돌파갭, 급진갭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에 거래가 유지만 되어 준다면, 그러니까 오늘 거래의 오늘 마감 때까지 계산을 했을 때 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면 1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거래에 똑같은 거래가 터진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 나오고 단기 고점 찍히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 보이고요. 오늘 거래에 뭐 80% 바로 연동돼서 슈팅이 나올 때의 기준이고요. 그러지 않고 평균 거래량이 1,000만 주씩 터져주면 제일 좋죠, 사실은. 5천억씩. 그 정도가 터질 수 있을지. 그렇게 터지면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고 계속.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 뭐 네이버처럼 아름아름의 흐름, 또 오늘의 슈팅 범위 이런 부분이 좀 쉬어가는 이격이 좀 발생돼 있죠. 평상시보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만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거래만 유지가 된다면 주가의 슈팅 보면 끝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변동거래량 부분을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변동거래량 카카오 그렇게 해서 변동거래량 부분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항상 진행해 드릴 때 기준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또 기준거래량의 기준거래량 설정했는데 무슨 뭐 장 마감 이후에 거래량이 확인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거래량이 설정되고 그것이 장중에 시간별로 확인이 되고, 그 확인되는 그 흐름 속에서 시간별로 이제 거래 터뜨리고 양봉의 기준이, 특히 이제 개장주에 다 거래가 수반되죠. 그렇게 뭐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뭐 내일이라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이 카카오도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눌리잖아요. 또 눌리면 눌리는 대로 불편한 거야.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잖아. 눌리면 눌리는 대로 심리적으로 불편해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찌됐든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지 여부 결정해서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수급이 다시금 이제 소폭 뭐 요 정도 가격에서 유입이 됐는데 차분히만 놓고 보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검색기 기준에서는 오늘 뭐 개장 초에 엔캠도 뜨고 많이 떴어요. 근데 엔캠이라든가 이런 쪽은 꺾여 내려가면서 차익 실현 신호가 명확히 나왔고, 삼양식품도 차익 실현 신호가 명확히 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려엔도 차익 실현 신호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호들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무리수 두지 않는 범위에서 차익 실현 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기를. 자, 뭐 채팅방을 채팅방에 지금 제가 안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 저쪽에서 볼까요? 텔레그램 쪽에서. 텔레그램 쪽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카카오도 매도 신호가 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재진입 신호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 카카오페이 진입 이후에 그럼 9시 55분인데 이제 마감 때 이제 매도 신호가 있었으면 매도 신호까지 다 설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 매도 신호가 있었겠죠. 17%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엔캠 같은 경우는 편입 이후에 탈퇴 신호가 바로 나오는. 그렇게 해서 이틀 연속의 슈팅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 또 이스베타시스도 이틀 연속 슈팅 이후에 차익 실현 범위, 이런 거를 다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갔던 물량들은 다 정리하는 게 옳죠. 그래서 검색기 활용하시고 대처하시면 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그 뭐 상상을 초월하는 비이성적인 계엄령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 올려드렸고, 뭐 교육, 그리고 이미 벌써 우리는 선행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수익, 그리고 차익 실현까지. 수익도 못 내고 엉뚱한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 냈으니까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위험고지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 아래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오늘 그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옥석 가리기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편입 설정 범위 잡아가시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장입니다.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고의 흐름입니다. 그 불확실성은 정정불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슈팅이라면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게 잡을 수 있어요. 거래만 계속 터져주면 그것만 볼 거고, 오늘은 일단은 뭐 수급에 큰 변화가 없으면 관망을 할 거예요. 네이버도 갖고 있고 하니까. 대신에 이제 내일 또다시 거래가 수반된다라고 하면은 뭐 손절을 단행할지 언정 따라붙어서의 매매 기준 설정을 잡을 겁니다. 오늘은 약간 보수적으로 대처를 할게요.